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이 지금 공산주의 사회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이 한국이 공산주의 사회에 가깝다거나 혹은 굉장히 진행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든가 그거를 북두시민혁명군의 입장에서는 원전을 읽을 수가 없으니 해석했던 책을 읽는다든가 간간히 어떠한 그 소개된 책들을 읽어보면 이 마르크스는 역사의 발전을 그 농경사회 봉건주의, 그 다음에 자본주의,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런 발전 단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사회주의라는 개념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산사회를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을 정치적으로 개념화한 것이 사회주의라고 생각해요. 그럼 공산주의는 뭐냐 하면 경제적인 표현이다. 그 어떤 사회주의적인 어떠한 개념을 경제적으로 부른 것을 공산주의라 하고 정치적으로 부르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개념이고 공산주의는 그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고 사회주의의 반대는 자유주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북두시민혁명군의 인식은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하기를 자본주의가 극도로 발전하면은 그 모순, 그 노동자와 자본가들의 모순에 의해 가지고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프롤레타리아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사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실제적인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는 그 마르크스주의가 태동할 적에는 자본주의가 발악이,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가 막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마르크스주의가 그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이 자본주의가 전체적으로 공산주의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는데, 마르크스 사후에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을 보면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간 것이 아니라 북두시민혁명군이 공부해 본 바에 의하면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전된 나라는 계속 선진국으로 발전해 온 반면에 농경사회, 봉건주의 체제에서 농경사회인 국가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이전하는 과정을 산업화라든가 또는 자본주의로 이전되지 못한 국가가 공산주의로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공산주의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가 되는 게 아니라 봉건제에서 공산주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비근한 예로 그 종주국인 러시아, 소련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농업 사회에서 러시아 혁명으로서 군주제를 무너뜨리잖아요.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군주제를 무너뜨리고 러시아 혁명을 레닌이 성공시키지 않습니까?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모택동이 그 중국의 농업 사회를 공산화에 성공했지 중국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산주의로 넘어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외에 동남아 혹은 남미, 아프리카에서 보듯이 그 선진적으로 근대화, 그 국민들의 의식이 근대화되고 자본주의화된 나라에서 공산화가 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쿠바 자체도 그래요. 쿠바도 농업사회에서 공산혁명이 성공된 거예요. 그래서 북두 시민혁명군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역사적 보편성 속에서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발전되지 않았다. 마르크스의 예언이 혹은 학술적인 주장이 잘못됐다. 이런 거를 먼저 전제로 하는 겁니다. 왜? 한국에 지금 공산자파들이 득세를 하는 이유는 한국의 봉건성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두 시민혁명군이 여기서 한 가지 듣는 분에게 오해를 줄까 싶은데, 그래서 마르크스주의가 완전히 틀렸다 이건 아니고, 자본주의에 대한 스스로 우리가 비판한다든가 자본주의에 대한 결점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는 마르크스만큼 훌륭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체를 잴 때 자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잣대는 마르크스주의의 자본론이 굉장히 훌륭하다. 그러니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이론서로서 수용해야 된다. 이거를 북두시민혁명군의 생각이라는 것을 미리 밝혀놓습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마르크스주의를 비판한다고 해서 마르크스를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에 배치된 역사 발전을 가져온 러시아, 소련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봉건사회에서 그 왕권 국가에서 농업사회에서 공산혁명을 성공시켰는데 100년도 견디지 못하고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주의에서 개방개혁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자본주의를 선택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그렇지 않잖아요.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농업사회 농촌에서 모택동주의로서 마르크스주의를 도입해서 중국 공산당을 만들어서 중국을 통일했는데 지금 현재 개방 정책을 통해서 자본주의화 됐다. 이런 마르크스적인 발전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공산좌파가 득세를 한다는 것은 아직 근대성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왕조 혹은 봉건적인 사고가 지배하는 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 공산좌파들이 득세하는 것은 한국이 의식적으로 아직 봉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강의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나 한국의 봉건성이 일시적이거나 일부에 그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한국의 극성을 부리는 공산좌파의 끝이 보인다는 뜻을 먼저 결론 삼아 말해 놓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윤석열 정부를 탄핵을 하고 이 공산좌파들이 이 한국을 뒤집을 것 같지만은 한국의 경제력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의 지적인 수준이 아직 이 정도는 관리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지금 공산좌파들이 자기들도 극성으로서 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저항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예언 삼아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국이 공산좌파가 극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그 이유는 한국이 봉건성을 자발적으로 그 어떤 근대성을 스스로 자각에 의해서 이루지 못했다 하는 어떠한 반성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봉건성이라든가 봉건성을 벗어버리고 또 근대성을 자각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도입됐다는 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할까? 그러니까 내가 강제로 끌려왔다는 그런 피해의식으로
그 봉건성, 우리가 만들었던 그 봉건성이 더 좋다 하는 역사의 반동 같은 그런 게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산 좌파들이 주장하는 한국의 근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런 것을 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왜? 공산 좌파들이 한국의 근현대사를 이야기하기를 한국의 근대성을 갖춘 훌륭한 군주, 개혁성을 갖춘 훌륭한 군주 고종이 이 제국주의가 범람하는 국제 정세에서도 훌륭하게 대한제국을 만들어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일본이 강제적으로 한국을 침탈해가지고 빼들어 가버렸다. 그래서 고종이 근대성을 일깨우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일본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의해서 그 압제를 받고 있었는데 김구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그 드넓은 중국 만주에서 흰말을 타고 눈밭을 휘날리고 달리면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해가지고 곧 독립을 시킬 국내 진공군을 꿈에서 진공을 하려는 순간에 미국이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한국을 또다시 빼들어버려가지고 군정을 시키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국가로 독립을 시켜버렸다. 아, 그때 그거 미국이 아니었으면은 우리 독립군들이 휘황찬란하게 수만 명을 이끌고 한국을 진공해가지고 일본을 무찔렀을 건데 또다시 강대국에 의해서 그 꿈을 이루지 못할 통탄의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미국에 유리한 그 한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국토가 양분이 돼 가지고 민족적으로 우리끼리 훌륭한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겨 버렸다. 그리고 그런 분단 속에서 강대국의 대리전인 민족끼리 피를 흘리는 비참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미국에 유리한 그런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친일파, 친미파들이 한국을 점령하게 되었고 한국의 현실은 미국과 일본에 어떠한 조그만 영향을 미치더라도 사라져버릴 모래성을 쌓았을 뿐이다. 이게 지금 현재 공산 좌파들의 현대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거기에 반해서 북한은 주체의식을 가져가지고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고 친일파, 친미파들이 미국에 협력을 해가지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북한은 주체적으로 경제적인 가난을 딛고 서로 십시일반 나눠가지고 조금 덜 먹지만은 고르게 나눠 먹고 교육도 마음껏 하고 있고 지급도 마음대로 구하면서 평등한 훌륭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주체적으로.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북한이 어떻게 성공한 훌륭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또 모순인 게 그 국제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왜 도와줍니까?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이 자기 나라 이익을 찾는다고 저 사람이 나쁘다 하는 거예요. 그 이익을 뺏기는 그 나라가 잘못됐지. 뭐 외국이면 자선사학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저 공산 좌파들이 주장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외국이 우리나라를 방해하면 그 우수한 민족들이 그 국제적인 경쟁 속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실력을 발휘한 적이 없어요.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면 자기가 이용당하면은 무조건 강대국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강대국을 힘이 안 되면은 지혜를 써서라도 이겨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민족의 저력인데 한 번도 그런 일은 없고 민족의 저력이 우수하대요. 그 공산자파 이야기가 그 북두시민 이야기 혁명군의 설명을 알아듣겠습니까?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 왜 분단을 당하고 강대국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실력을 한 번도 발휘한 적이 없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상소설이다 이겁니다. 그 역사가 아무런 픽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유우파는 그 미국과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챙겨가려고 한국을 침략을 한다든가 어떠한 그런 속셈을 차릴 때 자유우파는 그거를 레슬링이나 유도 혹은 실험에서처럼 대치기라 공격하는 거를 대치기 해가지고 받아치기를 해가지고 우리 국가 이익을 만들어서 북한을 이만큼 성취한 자유우파가 훨씬 훌륭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북두시민혁명군은 그 공산자파들의 논리를 너무 허무맹랑한 거예요. 아니 그 수많은 기회 동안에 한 번도 민족이 어떻게 그 근대화된 고종이 실패하면 김구가 또 한 번 그 실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또 실력을 발휘 못하고 침공도 한 번 못하고 뭐 수만 명이 있었든 없었든 그건 두 번째 치고 그 다음에 분단이 되는데도 그 기회의 민족으로서 국민들이 한 번도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또 민족끼리 싸울 때도 한 번도 실력을 발휘를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민족이 화려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대로 이야기하려면 지금의 한국의 지금 성취는 자유우파들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 힘을 되치게 한 거예요. 아, 너는 우리에게 그 쉽게 말하면 팔을 하나 가져가라. 팔을 하나 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목숨을 노리는 옛날 칼싸움의 그 어떠한 전술처럼 한국이 팔을 내주고 이만한 성취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근데 김일성이는 뭐 했어요? 우리가 공상소설에 빠지는 것은 하나는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 현실이 너무 어려우니까 공상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공산자파들이 그 지금 현재 이 자기들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저런 가상의 소설을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대리만족입니다. 지금 현실이 어려운 거에 대한 대리만족이에요. 그 현실을 공상소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공산자파들이 득세하는 이유는 그 마르크스주의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한국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고비에 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넘어서서 선진화가 되느냐 쉽게 말하면은 박정희라 전두환이라는 이런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이것이 제도화 아직 되지는 못한 거예요. 지금 간신히 넘어왔는데 의식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의식화되어 있지 못한 것이 바로 봉건적이라는 겁니다. 근대성을 아직 체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사회는 이렇게 막 자본주의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제도화되어 있다든가 몸에 익어 있지 않는 거예요. 힘듭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 근대성을 나아가려고 하는 지금 추진력이 떨어지니까 봉건에 대한 추억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게 더 좋았을 거 아니겠느냐. 이게 어려우니까. 이런 지금 사회 심리에 빠져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에 의한 한계를 느낀과 동시에 봉건성에 대한 추억, 그 근대성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외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도입되다 보니까 봉건성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도 북한처럼 이렇게 했으면은 왜 북한은 안 가봤으니까 한국이 좀 더 내 삶이 편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 공상에 공산자파들이 기생을 한 것이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세계 10위 국가로서 이미 자본주의가 발전되어 있는데 그 국민들이 봉건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시청자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거예요. 그것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물적인 변화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소를 끌고 물가로 끌고 오는 것은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러나 소에 물을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도 근대성이 물적으로는 이루어져 있는데 국민들이 체득하고 제도화돼서 그거를 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주저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첫째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근대화가 강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사회가 물적인 토대를 이루다 보니까 그때 봉건성을 이 물적인 토대와 봉건성을 결합시키는 공상소설을 쓰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런 초가집에서 이렇게 살면은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초가집이 좋다 하는 게 바로 봉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초가집이 가난해서 초가집 봉건성 때문에 초가집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어떠한 목가적인 정서에 지금 현재 이루어난 물적인 토대를 접속시키는 공상적인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현대사가 이루어지는 해방 전국에서 우리가 그 봉건성에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발전했으면 훨씬 좋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는 이렇게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봉건성을 벗어버리고 근대성을 갖추어야지 지금 현재 한국에 성취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 공상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건성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어려운 거는 그 공상적으로 현재의 성취를 끌고 와서 그 어려움을 망각하는 가상의 소설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당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주의로서 근대성을 이루어 가자는 것에 대해서 그 반대가 뭡니까? 무조건 적대적이 되어야 되니까 이 자유주의 체제에 대해서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공산체제를 공산좌파가 이야기하려면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발전돼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게 말하면 자유우파에서 지금 이 공산좌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앞에서 역사의 보편성에서 설명했다시피 이론하고 다르게 농업사회, 농업경제체제의 봉건체제가 공산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산좌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자꾸 봉건성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의 공산좌파들은 아주 봉건적입니다. 아주 꼴통이고 그 가상의 소설을 근거로 해서 국민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 공산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전해서 공산사회가 된다는 이론이 아니고 농업사회에서 그 미개한 사회에서 공산사회로 진행되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가 봉건화되었다, 꼴통이 되었다, 역사의 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좌파가 유일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가보지 않았던 소련을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소련은 공산주의가 아니다고 해요. 또 공산좌파들은 중국도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합니다. 유일한 공산국가는 북한이라는 거예요. 왜? 가보지를 안 했으니까. 국민들이 정보가 어두우니까. 그거는 소련이나 중국보다 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왕조국가예요. 노예국가입니다. 거기는. 옛날에 노예국가는 똑같아요. 북한은. 그거는 실제적으로 탈북민들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좌파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를 다시 전통사회로 돌아가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외국에서 벌이는 기후운동이라든가 환경운동을 우리나라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미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볼을 쌓아서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 강가에 갯가에 모래가 이렇게 있고 그 시가 흐르고 저녁에 갈대숲에서 달을 바라보는 뭐 이런 식이에요. 볼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일을 하려는데 물이 썩어서 되겠나 이거예요. 이게 공산자파의 봉건성이라 이럴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북두시민혁명군이 한국이 봉건성이 많다는데 그 봉건성에 대한 현실적인 증거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역사에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20세기, 19세기 말에서 민족주의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민족이라는 거하고 국가가 동시에 결합하는 민족과 국가라는 민족 국가가 성행을 했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떠한 전체주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이라는 것은 순수성, 그 혈통에 대한 순수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전체주의를 말합니다. 우리 민족에 의해서 국가라는 틀 속에서는 우리가 일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 사상이 제국주의로 변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거를 빼들어 와가지고 그 우리 민족들이 똘똘 뭉친 국가를 부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서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그 19세기에서 20세기 초중반까지 그 인류사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그 민족 국가라는 입장에서 민족은 빼버리고 국가주의라는 게 보편적 국가주의로 나라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빠지니까 다인종 어떤 국가들이 생기고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글로벌 세계화라는 거하고 인류라는 개념이 생겨서 그 국가라는 게 앞에서 말했던 민족처럼 어떤 단위체로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서로 교류하는 단위체로서. 그래서 20세기를 넘어온 21세기에 들면서 그 학문적으로 무엇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냐면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국가라는 개념이 앞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에 대해서 그 식민지 국가가 발전하는 그 이유가 국가라는 근대성을 식민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식민지 발전론이라는 게 학문적으로 정립이 된 거예요. 그거는 민족에 의해서,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이 민족이 수치를 당했다 하는 민족주의를 벗어나가지고 국가라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근대성을 깨닫게 됐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은 그 봉건성으로 돌아가지고 19세기 말인 민족을 팔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민족이 없잖아요. 교통통신의 발달 그리고 과학의 발달에 의해 가지고 민족이라는 게 그냥 섞이고 교통에 따라 흘러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무비자로 약 한 90개 국가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것은 우리 민족이 우수한 것도 있지만 그 정치 체제에 있어서 역사 발전에 있어서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국가라는 개념을 도입한 세계사의 변화 때문에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성취도 있지만은 그런 어떠한 개념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직 공산자파는 전체주의적으로 자기가 이끌어 가야 되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을 찾는 거예요. 아주 그게 바로 봉건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녀 평등입니다. 간단해요. 공산자파가 성추행을 입었다 하는 그 피해자에게 박원순 그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렇게 깔보고 놀렸습니다. 왜 깔봤습니까? 여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성성은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성은 짓밟아도 되는 겁니다. 그 자체에서 봉건성이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성 남녀 평등이라는 것은 생산에 있어가 이렇습니다. 남자가 10개를 생산하면 여자도 10개를 생산해라. 간단하게 말하면 남자 경찰이 그 폭력을 서는 그 범죄자를 잡는다면 여자도 그것을 잡아라. 이거는
가부장의 어떤 한 표현이에요. 그러지 못하니까 너는 봉급을 덜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니까 그건 남녀 평등이 아닙니다. 남녀 평등이라는 거는 남자는 10개를 생산하고 여자는 8개를 생산하더라도 똑같은 봉급을 줘야 된다. 왜? 그 여성성을 평등하게 봐주는 거예요. 그 서로의 개성을. 국토시민혁명군은 자유우파로서 그거를 찬성을 합니다. 그 왜냐면은 자유우파에서 가지고 있는 노블리시 오블리제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 남녀 평등이라는 거. 그래서 남녀 평등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산좌파는 한국의 공산좌파는 남녀 평등을 주장하면서 여성의 그 연약성을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성을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 여성의 그 연약성을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공격의 포인트로 잡고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가 봉건적 중세 시대의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회가 혼란하고 이러면은 그 사회의 중심에 있는 관심에 있는 여자를 가짜 뉴스, 가짜 정인을 내세워서 밤에 어떤 악마를 만나는 것을 봤다든가 이상한 점수를 부린다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동네에서 공개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주민들이 불안에 떠니까 그 권력에 대항하지 못하고 사회가 조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자들 안 하고 여성을 했는가? 그 여성의 감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연약성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그게 남녀 차별인 거예요. 그게 봉건성입니다. 지금 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박근혜 불법 탄핵 때 박근혜를 마녀로 만들었습니다. 여자인데 성적인 그거를 중세의 마녀도 그랬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다. 밤에 나와서 온갖 동네 남자들하고 성관계를 한다. 박근혜가 중세의 그런 음모를 당했습니다.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오방색을 헛는다. 이게 국민들한테 맥힌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하는 그것도 바로 중세 마녀 사냥의 그 형식과 내용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러하는 것을 밤에 봤다. 그 사람이 밖에 갔는가 안 갔는가의 증거는 없고 그거를 봤다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누명도 김건희가 거기서 이런 걸 했다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를 봤다. 어디서 봤느냐? 월매시 어디서 봤다. 나 거기 간 적이 없다. 거짓말 시킨다. 사람 셋이서 한 사람 바보 만드는 거는 식은 죽먹기라고 하잖아요. 사람 셋이 사람 하나 바보 만드는 거는 그 식은 죽먹기인데 어느 언론이 그렇게 김건희를 공격하는데 김건희하고 박근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근데 왜 남자는 안 해요? 남자는 그거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니 그 여성의 여성성을 공격하는 그것이 바로 봉건성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봉건성의 이유는 이재명이 국민지원금 25만 원씩 지급하자는데 환호하고 박수하는 국민들이 60%가 넘는다는 거죠. 그게 봉건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만들어서 그 돈을 준다는 법의 형식적인 그 형식적인 법치를 갖추었다는 것 뿐이지 절대 다수의 권력자가 성恩을 베푸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왕이 군주가 하늘에 내려온 군주는 모든 하는 일이 모두가 옳다라는 걸 전제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가뭄이 들어서 어렵다. 그러면은 창고를 헐어서 온 주민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2대박씩 나눠 주어라. 성은이 만곡하옵나이다. 너 인사를 잘했으니까 군에 오지 마. 군을 면제해 줄 거고 너는 세금을 내지 말고 이런 끊임없이 성恩을 베푸는 이것이 봉건주의예요. 봉건성입니다. 근대성은 뭡니까? 노동 권리, 노동을 자기 능력껏 해가지고 자기 능력껏 벌어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망각하고 오로지 간신 성언을 기다리는 그런 봉건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환호한다는 그 자체가 봉건적이라는, 봉건사회라는, 법이라는 것도 그래요. 법도 그 법 위에 국민들이 합의한 헌법 내용적으로 헌법 정신과 일치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는 명백하게 자유민주주의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와 배치되는 그런 형식적인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성언을 베풀어 준다는 게 그게 봉건적이지 않고 무엇이 봉건적입니까? 이게 바로 그 봉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첫째, 법이라는 게, 제도로 하는 게 항시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국민의 세금을 헐어서 자기의 성원으로 결국은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 25만 원을 받고 난 뒤에면 이재명이가 이런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성원을 줬다고 결론적으로는 말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군주제의 본거서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면은 이런 일부의 북두 시민혁명군과 같이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라서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를 상시화한다. 제도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25만 원씩 주기로 하겠다. 그러면은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든가 법률 관계도 이런 그 제도적인 관계를 모르는 사회라면은 그게 봉건적인 사회지 뭡니까? 이렇게 한국에는 더 예를 들 게 많아요. 간단하게 역사적인 문제. 한국도 역사가 발전하는 데 따라가지 않고 머물러 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남녀 차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그 봉건적으로 돌아가. 이거 봉건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가 거기서 씨앗을 싹을 틔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근대성이 없다 보니까 선전선동이 맥히고 공상소설이 맥히고 거짓말이 맥히고 가짜뉴스가 맥히는 거예요. 왜? 미개하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겉은 뻔질이하지만 그 의식은 미개하다는 것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증명을 시킨 겁니다. 이런 봉건석 속에서 공산주의가 싹이 텄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이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한국의 공산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가, 그 증명을 북두시민혁명군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그 도덕성의 문제입니다. 도덕성이라든가 법이라는 게 자유민주주의라든가 혹은 이성이 있는 사회는 자연법을 따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눈을 이빨을 부러뜨린 사람은 이빨을 빼고 눈을 뺀 사람은 이 사람의 눈도 상처를 입히고 살인을 했으면은 이 사람도 사형을 시킨다라는 게 이 대응된 법의 원리입니다. 도덕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회가 자연적으로 부모에게 자식이 내려간다 이러면 그게 돈도 노동에 의해서 정당한 대가로서 받아야 된다라든가 이런 도덕성이 있어요. 자연법적으로 국민들이 합의한 사회계약으로서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의 근거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이성이 있는 사회는 자연법을 따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는 자연법이 아닙니다. 그 혁명에, 공산화 혁명에 얼마만큼 공헌을 하고 영향을 끼쳤는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혁명을 위해서 죽였다 하면은 훈장을 줍니다. 도둑질을 했다. 그 혁명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면은 훈장을 줍니다.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재명이 형수에게 그런 그 깡패들의 교과서에도 없는 쌍욕을 해대도 그 공산 좌파들은 박수를 칩니다. 왜?
공산 좌파의 지금 절대절명인 정권 재탈환과 그리고 공산혁명을 위해서 이재명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친일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겨내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하겠나. 혁명 자금을 만들려고 부정부패를 했다. 모든 게 이런 식에 의해서 이재명이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이재명이 죄를 짓지 않았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정권을 재탈환한다든가 혁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는 그 논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사회에 문학, 예술, 소설, 시, 모든 연극, 이 모든 언론,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언론을 잘했나 못했나 하는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고 혁명에 얼마만큼 공헌을 했나라는 그 경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유시민들이 지금 공산좌파들이 하는 일을 이해를 못하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이 이야기하는 그 봉건성을 가진 그 공산좌파 지지세력, 그 미개한 사람들에게 공산의식화로서 혁명이 절대선이다라는 그 두 개가 결합되니까 미개한 사람이 세뇌가 돼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 이것이 지금 공산좌파가 극성을 이루는 이유이다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이 간단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지금 이 북두시민혁명군이 자주 이야기하는데 그 애국가 가사가 참 좋은 가사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번에 윤석열이가 0.7%로서 성취를 하면서 지금 이 공산좌파들이 벌이고 있는 지지하고 있는 개딸들의 미개함과 그 공산혁명을 기준으로 하면서 자연법이 부정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앞에서 말했지만은 그래서 우리 지금 자유우파가 굉장히 위기고 위태로울 것 같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 공산좌파들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번 지금 공산좌파들의 여러 가지의 군중 시위, 군중 폭동이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북두시민혁명군이 그 환상의 사회에 있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면면이 흐르는 국민들이 헌법 정신에 입각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 앞에서 쭉 이야기한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한국 사회가 근대화, 이 근대성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피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룩한 그 근대성에 대해서 반대를 하려고 보니까 봉건적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좋아. 지금 이거는 싫어 이러다 보니 전부 다 봉건적이다 보니까 미개해진 거예요. 그건 그 미개 속에서 이 공산주의는 근대성 속에서는 공산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한다. 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전된 국가는 거의 없다. 그런데 미개한 데서는 공산화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한국의 봉건성을 지키려는 미개성 속에 공산좌파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지금 현재 한국의 공산화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든 도덕성과 법률적인 잣대가 공산혁명의 성공에 공헌했느냐 안 했느냐로 기준을 잡는 것으로 볼 때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이가 득세하는 이유는 그 자연법 사상이 아니고 그 공산주의의 혁명에 공헌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기준에 있다는 것을 한번 놓고 지금 한국이 얼마나 공산화되어 있는가. 한 60%는 되어 있겠죠.
그러나 북두시민혁명군은 지금 이 변곡점에 있다. 이 공산좌파를 묵묵히 바라보고 묵시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중도층들이 돌아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이 점을 오늘 강의에 결론으로 내리면서 마지막 말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과정으로 이 공산 좌파들의 시도가 그 군중 폭동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그 역사의 보편성에 의해 가지고 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체 군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라가 이 군이라는 건 나라를 지키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 군은 내란에 대해서 방비하고 외환에 대해서 방비하는 게 군입니다. 그래서 군도 그 나름으로 내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 좌파에 의해서 궁중 폭동이 일어나면 이 군이 움직이기 쉽다. 한국이 군이 강합니다. 그래서 군이 굉장히 엘리트가 많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입학 성적이 서울대학보다 높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지도부 장군들은 그 자부심도 서울대학을 능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정을 들여다볼 때 공산좌파들이 군중 시위로 혹은 군중 폭동으로 내란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깨어있는 군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등장하기 쉽다. 그래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우리나라가 공산좌파가 여기까지 발전할 수 있지 더 이상은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잘 못하면은 군이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 공산좌파들이 계엄령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윤석열이가 계엄령을 발동하든 발동하지 않든 그 공산좌파가 더 선을 넘으면은 군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건 역사의 보편성입니다. 그 윤석열이가 건드리든 말든 군도 군 나름대로의 조직과 판단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의 위기는 공산 좌파들이 시도하는 역사의 퇴행을 실천할 것인가 아니면은 자유우파들이 권력 다툼으로 분열하고 싸우는가 이런 문제와 함께 우리 국민들이 미개함, 봉건성에서 얼마만큼 벗어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고 오늘 한국 사회가 공산좌파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강의를 이런 결론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를 간략하게 해보면 한국은 근대화를 통하여 산업국가로 성공하였지만 그것이 어떠한 국민들의 자발성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강제성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의식화가 아직 자유민주주의 혹은 근대화에 체화되지 않아 있다. 그래서 봉건성으로 언제든지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 봉건성, 그 미개성을 파고드는 공산주의 사상이 한국에 굉장히 뿌리 내리고 있다. 그래서 그 공산주의 사상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증거나 근거가 법률이라든가 도덕성이 자연법을 따르지 않고 공산주의 혁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이 하루빨리 국민들이 물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진 것만큼 자발적으로 의식화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은 공산 좌파가 득세를 하고 이름으로써 해방 이후 신생 독립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군과 국민들의 내전이 일상화될 수 있는 비극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이 빨리 이 미개하고 원근적인 그런 사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북두시민혁명군이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를 하지만 북두시민혁명군의 목적은 오로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통하여 한국이 선진화 혹은 이 근대성이 제도화되고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뿌리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시민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은 북두시민혁명군 유튜브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